저는 허준아이고요. 저는 김호 선생님과 같은 직장에서 다니고 있고 1년째. 오늘 일단 할 이야기는 첫 두 세션 이후로 좀 실제로 쓰이는 메모 시스템에 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mem제로가 아무래도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 성능도 괜찮고 여러모로 기준이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mem제로는 에이전트나 뭔가 LLM을 사용한 시스템에게 기본적으로 롱텀 메모리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SK로 붙일 수도 있고 뭐 풀로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붙일 수 있고 모든 정보를 메모리를 팩트라는 것으로 명시해서 저장을 합니다. 팩트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허준아는 지금 수원에 있다. 그럼 요거는 하나의 팩트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쌓여서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에이전트가 그때그때마다 좀 쓸모있게 쓸 수 있도록 이제 리트리브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더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mem제로 논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코드도 그만큼 많이 좀 우리가 참조를 해서 다룰 텐데 이 mem제로 한 것이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드와 페이퍼 사이에 괴리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프로덕션에 쓰이는 모든 논문들은 기본적으로 페이퍼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구현되는 코드에 있어서 다른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면 또 논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면 실제로 지금 상에 보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mem제로는 페이퍼 기준으로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유저의 인터랙션에서 유저 어시스턴트의 페어에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뽑아낼 건지, 어떤 것을 저장할 것인지를 추출하는 익스프레션 페이스가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메모리 시스템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할 것인지는 업데이트 페이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mem제로의 아키텍처를 더 나가기 앞서서 mem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롱텀 메모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문제를 뭔가 솔루션으로 풀기 위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룬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싱글홉, 멀티홉, 템퍼럴, 오픈 도메인. 이 네 가지로 나뉘는데 사람들이 어떤 걸 기억해야 될지를 상상할 때를 보셔도 제가 한순간만 떠올라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의 기억을 가지고 추론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기억을 언제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있고 제가 아는 걸 가지고 질문을 형성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지식을 관리한 책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문제를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싱글홉과 멀티홉이 있는데 싱글홉은 가장 많이 보시는 예시일 거예요. 어떤 뭐 테크 블로그를 가도 아니면 어떤 제품을 봐도 가장 첫 번째로 드는 문제인데 한 가지 종류의 팩트만 참조하는 종류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범 선생님이 지금 어느 직장에 다니지? 라고 하면 김기범 선생님이 다니는 직장이란 한 가지 팩트만 참조하면 됩니다. 이 DB에 여러 가지 메모리에 적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인스턴스만 참조하면 되는 유형의 메모리 질문들이 이제 싱글옵이라고 볼 수 있고 멀티옵은 데피니션상으로는 여러 가지를 참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허준환이고 허준환은 김경님과 같은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어야 어떤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지 이거를 멀티옵 질문이라고 하고요. 보통 여러 세션에 걸쳐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일단 메모리 팩트들을 들고 와야 하는 것들이 멀티옵이 있습니다. 저 멀티홉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찾을 수 없고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나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여러 번일 것까지는 없고 여러 번일 수는 있지만 여러 아, 개의 메모리를 그러니까 팩트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멀티홉을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다 얻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음. 여러 번 질의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 탐색의 주체가 에이전트잖아요. 메모리 어, 하네스가 아니고. 탐색의 주체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떤 그러니까 정보를 찾을지 결정하는 주체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뭔가 검색어를 넣는 거잖아요. 에이전트가. 네, 네. 그러니까 그거의 주체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멀티홉의 성능은 이 mem제로의 성능이라기보다는 에이전트의 성능이라고 봐야 될까요? 너무 어, 이른 질문이긴 한데. 이런 질문에 따른 이거는 mem제로 기준으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멀티옵의 성능은 복잡해지는 것 같은 게 조금 일단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mem제로가 여러 가지 기억을 줬고 그걸 처리하는 주체는 에이전트가 맞아요. 답을 생성하는 주체는. 그럴 경우에는 에이전트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mem제로의 시스템은 메모리를 제공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MCP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격리된 환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건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템포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시점, 순서 이런 것, 기간을 다루는 건데, 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언제 뭐 내가 이런 걸 물어봤었지?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었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기본적으로 시퀀스형입니다. 타임스탬프가 중요하거나 선후 관계가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템포럴이고, 마지막으로는 오픈 도메인인데, 이제 모든 LLM AI 서비스에 서치 기능이 있는데, 서치 기능과 자기가 가진 메모리를 좀 합성해서 답변을 만들어야 할 때, 오픈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네 가지 질문이 있고, 다시 이제 아키텍처로 돌아갈게요. 아키텍처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mem제로 운영 방식이 있을 텐데, 서치라고 해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멤제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참조할 때가 서치고 애드일 경우는 제가 새로운 그 세션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제공이 됐을 경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멤제로가 관리해서 DB에 얹을 것이냐가 애드예요. 지금 보고 계신 아키텍처는 애드의 아키텍처입니다. 서치 아키텍처는 따로 참조되어 있지 않아요. 페이퍼가 그 방식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익스트랙션 페이스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익스트랙션 페이스는 유저 어시스턴트로 해서 한 쌍의 페어가 들어왔을 때 대화에 저장할 내용을 어떤 팩트를 저장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익스트랙션 페이스인데 논문상으로는 익스트랙션을 위해서 두 가지가 쓰입니다. 물론 세 가지인데 정확히는 일단 당연히 이번에 인터랙션 한 유저 어시스턴트 페어를 제외하고는 대화 전체 역 S와 최근 M개의 메시지 시퀀스, 유저 시퀀스가 질문 답변 시퀀스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콘텍스트를 만들어요. 그릭 레터 인걸 까먹었는데 이 친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S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페르소나나 좀 전체적인 맥락을 요약한 간단한 텍스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M개 시퀀스는 단어 그대로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드와 페이퍼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좀 같은 부분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기서의 첫 번째 목적은 어떤 것이 팩트인지를 추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m looking for a restaurant in San Francisco. 그러면 팩트는 이 사람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식당을 찾고 있다. 근데 반대로 하나의 쿼리에 여러 가지 팩트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멤제로 아키텍처 상으로는 각각의 팩트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계된 팩트가 아니라 하나하나로 최대로 분리되고 이 상태로 분리해서 이것들이 결국에 벡터 DB에 적재되는 방식인데 여기서 일단 코드상에 조금 다른 걸 말씀드리면은 S라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이 이제 있고 그리고 최근 엠게 시퀀스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정보를 추출할지를 풀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드상에서는 전체 대화, 전체 요약에 대한 것이 좀 빠져 있어요. 저것들을 따로 구해놓지 않았고 구현해서 필수라고 선언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장소가 벡터 DB에 이런 것들이 결국 올라가게 되는데 위에 보시면 최근 M개 매치 시퀀스가 있는데 최근 M개 메시지 시퀀스는 다른 뭐 RDB 형태의 히스토리 DB를 하나 가지고 있고 거기서 오는 방식이에요. 저장되는 방식은 UUID 뭐 벡터 DB 형식으로 올라가고 다음 페이지에서 사용될 재료가 되는 팩트들이 형성되는 거죠. 이제 팩트들이 어디에 저장될 것인지를 좀 봐야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업데이트예요. 그 그럼 질문 이제 좀 첫 드려도 번째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그 아까 원호흡이랑 N호흡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네. 지식이 그래프 형태로 모델링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mem제로가 있고 멤 제로 그래프가 있는데 멤 제로는 그래프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요. 멤 제로 그래프는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네. 호흡이라는 용어는 그러면은 그 그래프라는 그쪽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문제 포뮬레이션 다 같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 호비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네. 데이터가 노드랑 엣지로 모델링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고요. 그렇다는 얘기, 결국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 어떻게 모델링을 시키고 데이터에 대한 CRUD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벡터DB라고 하면은 결국에 뭐 지식 하나가 노드 하나 역할을 하는 걸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엣지의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비명시적인, 직접적인 엣지를 정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노드와 노드 사이의 거리로 그냥 비명시적인 측정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홉을 그냥 네. 그 아까 기범님 질문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에이전트가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벡터 DB를 찌르는 그 횟수 자체를 그냥 홉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거든요. 매니저가 음, 누군지, 그 매니저가 뭘 좋아하는지, 그러면 매니저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고 벡터 DB로부터 가져온 다음에 그 매니저 이름을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이름의 매니저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그 과정 자체를 그냥 호비라고 정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의 매니저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으려면 그 매니저가 좋아하는 것과의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관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매니저는 사라이다라는 게 있고, 네. 벡터DB에 그게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사라는 운동을 좋아한다라는 다른 두 개의 팩추얼 정보가 있으면 내 매니저는 뭘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내 매니저가 뭔지 찾은 다음에 그 매니저가 누굴 좋아하는지 찾는다라는 게 호비 두 번 필요한 거라서 그 멀티 호비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준하님이. 맞나요? 그걸 따라가려면 결국 엣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엣지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기범님이 그 엣지를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의 그러니까 메모리 리트리벌 에이전트의 리즈닝인 거고, 그 리즈닝의 성능에 따라서 이 메모리 리트리벌의 성능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이전트가 리즈닝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 엣지를 추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으로 사실 만들어낼 수 있죠. 사용자의 지리로 어떤 홉을 타야겠다라는 거를 받는 족족 사고해서 다음 걸 이걸 질문해야겠다. 다음 걸 이걸 질문해야겠다. 그럼 이 답변이 충분한가? 나가면 되겠다라고 리액트처럼 뭔가 생각해서 나가는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한 것처럼 간선이 명시적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고 유저 지리에 대한 시멘틱 서치를 하는 거네요. 그냥. 이게 일단 저는 그렇게 런타임에서 이해했습니다. 조금 네, 커버가 될 텐데, 어, 하나 좀 그,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멀티턴 개념을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mem제로가 런타임에서 실제로 이제 서치를 하고, 그러니까 지리를 날리고, 유저가 에이전트에게, 그리고 mem제로 그걸 어떤 식으로 커버하는지를 보면은, 하나의 정보를, 멀티옵이라는 것에 조금 헷갈리시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하나의 정보를 주고, 그걸 다시 연결해서 다시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유저가 날린 질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정보들을 대량으로 줘요. 프롬프트에 넣으라고. 에이전트한테. 그런 게 일단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왔, 하나니까 질문했을 때 왔다 갔다는 뭔가 백앤포 세션이 있는 게 아니라 멀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벡터를 예를 들어서 질문을 물어봤고 mem제로가 그거에 대해서 연관됐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팩트를 5개를 주면은 여기서 하나만 참조하면 되는 게 싱글 홉이라 보면 되고 5개가 있을 경우 2개 이상 참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게 멀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벡터 DB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 관계성이라는 거를 세멘틱 서치, 뭐 벡터 간의 거리로 판단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시메틱 서치도 실제로 이게 불러올 때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또 사실 사용하긴 하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멀티홉 자체를 mem제로 안에 에이전트가 있어서 걔 내부에서 에이전트가 알아서, 그러니까 사용자와의 멀티턴이 아니라 스스로 멀티턴으로 뭔가 이제 홉을 만들어내서 답변을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조합을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mem제로를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전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나중에 결국 얘기를 하게 될 테지만, mem제로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거를 에이전트나 유저한테 제공할지를 보면은, 사실상 조금 다일루트해서 말하면 좀 고급 레그랑 비슷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레그, 스메틱 서치하고 스페이스로 애니얼 같은 거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져와서, 에이전틱 시스템이라기 보기보다는 데이터 저장소로서 조금 최적화된 데이터 저장소로서의 느낌으로 보시기 조금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는 네, 동의를 하는데, 네, 사실 에이전트가 정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mem제로를 호출해가지고 어떤 거에 대한 가장 가까운 기억들을 갖고 와라라고 mem제로한테 에이전트가 요청을 하잖아요. 방금 준하님이 말씀하신 한 번에 내 매니저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매니저가 누구고, 그리고 음, 사라가 어떤 걸 좋아하고, 이거를 한 번에 줄 수도 있지만, 네, 에이전트가 지리를 쪼개서 병렬적으로 mem제로를 호출해서 각각의 정보를 갖고 오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MCP 툴 그러니까, 형태로 완전히 SK가 아닌 경우로,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메모리를 확인하고 에이전트가 판단하에, 이렇게 하면 정보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좀 다른 검색어를 넣어볼까 해서 mem제로를 다시 호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에이전트가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리액트 같은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질의해서 한 번에 정보를 갖고 올 수도 있고, 그건 에이전트가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한 거는 준하님이 하시려고 했던 거는 말씀하신 NOB라는 게 멀티턴이 아니다. 그냥 그 네, 개념을 그거는, 설명하신 네,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 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 뭐 물론 멀티턴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뭘 같아요. 찾을 수 당연히. 있지. 그 벡터 딥인데 연관성 있는 유관한 NOB에 해당하는 여러 정보들을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NOB라는 거는 간선이 명시적으로 좀 정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결국에는 시밀러리티 서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정 어떤 벡터에 대해서 시밀러리티 서치를 한 번에 빠르게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 인덱싱이 돼 있어야 될 건데 그 인덱스를 잘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네 뒤쪽에서 다루어지겠죠?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뭔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 준하님이 여기 PPT에서 설명해 주셨던 앞쪽에 싱글헙 멀티헙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 NLP 퀘스천 앤서링에서 사용되는 헙으로 이해했는데, 진우님이 질문하신 건 뭔가 네트워크 이론 쪽의 헙으로 질문하신 것 같아서 혹시 그 차이가 맞나요? 네, 저는 어, 약간 그래프 이런 쪽으로 여쭤봤고요. 네. 아, 뭔가 헙이라는 개념을 왠지 그래프 이론에서 용어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 제가 NLP에서 봤던 멀티헙 퀘스천 앤서링에서의 헙은 제일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패세지에 A는 B다랑 B는 C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A는 C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멀티헙 퀘스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그렇죠. 이상의 네, 뭔가 두 개 이상의, 개념을 네네네.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뭐 그게 말씀하신 대로 연속적으로 앞에 거를 가져와야 되면 멀티턴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번에 다 가져오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턴 수랑은 상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앞에 질문의 결과를 이용해야 되는 거면 멀티턴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한 번에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라서, 턴보다는 내가 전체 거기 갖고 있는 뭐 편의상 노드라고 할게요. 노드를 각 정보라고 하면 그 중에 몇 개가 있어야 내가 이걸 답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N개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N개 정보를 토대로 추론하는 것까지 포함된 게 멀티홉이겠네요. 멀티 홉 퀘스천 앤서링의 개념에서의 홉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러면 이제 디렉션은 것 같고, 업데이트 쪽으로 넘어갈게요. 업데이트는 벡터 DB에 여러 가지 팩트를 저장했고, 좀 쌓여있는 상태를 좀 가정해 볼게요. 여러 가지 에이전트나 세션에서 관리되고 있는 메모리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총 4가지의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팩트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팩트를 업데이트하거나, 관리가 들어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에 반대되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경우, 지워져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같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똑같은 메모리를 팩트를 다 추출했을 경우 아무런 작업을 할 필요 없는 경우 루프가 있을 텐데 이 3가지를 하는데 일단 가장 비슷한 일단 어떤 것들을 이것들을 보려면 모든 벡터 DB를 참조할 수 없지 벡터 DB에 이제 많은 벡터 DB를 쌓였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참조할 수 없으니까 탑 S는 뭐 지정하는 패러미터를 가지고 기사 기억들을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넣을지 안 넣을지 업데이트할지 아니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지 결정을 해서 결국에 이 벡터 DB를 업데이트하는 케이스가 업데이트 페이스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운 거를 추가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근데 딜리트의 경우는 저는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결국 LLM이 팩트를 보고 결정하는 것들이라 이 선택을 결국 LLM이 하는 거고 threshold를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LLM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딜리트 권한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었었는데 코드상으로는 딜리트를 주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주지 않고요. 애들을 할 수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사실 당연하게 포함되는 거고 벡터 이 메모리 시스템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램제로가 작동되는 가장 단순한 스니펫을 가져왔거든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아, 네, 싶은데 알겠습니다. 애드랑 업데이트 차이가 뭡니까? 업데이트는 딜리트 앤 애드입니까? 업데이트는 기존 존재하는 팩트를 바꿔치기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그럼 봐요. 딜리트 저는 앤 개인적으로 근데 애드네요, 이게 결국에는. 딜리트 앤 애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시멘틱 상으로는 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행해진 오퍼레이션 보면은 그거를 딜리트하고 애당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업데이트와 이제 딜리트는 현재 코드상에서는 추가해놓지 않았고, 뭐, 원하시면은
프롬프트를 변해서 기본적으로 다 프롬프트로 툴콜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렐레번트 메모리를 가져와서 이것들을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어서 프롬프트를 제작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떤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연관된 메모리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프롬프트에 전달하고 그걸 랜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세션을 어떤 식으로 저장할 것인지 마찬가지로 같은 벡터 딥을 창조하고 같은 메모리 시스템 창조해서 어떤 식으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유지할 것인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 서치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애드는 페이퍼스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 명시되어 있는 게 얘는 어싱크 방식으로 돌아가고요. 아까 싱그룹 멀티옵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mem제로 그래프라는 것을 mem제로에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코드 레벨까지는 참조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일단 코드가 공개가 안 되어 있고요. 페이퍼에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엔티티 익스트랙터가 있고 릴레이션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익스트랙트랑 업데이트가 같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동어 반복인 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엔티티 익스트랙션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니까 VEL 엔티티가 있고 그리고 엣지가 있고 시멘틱이 있습니다. 노드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엔티티 익스트랙터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엔티티 익스트랙터랑 릴레이션 제너레이터는 기본적으로 LLM을 기반으로 생성을 하고요. 튜플렛을 형성해가지고 엔티티 익스트랙터는 문장을 본 다음에 어떤 엔티티가 있는지 추출하는 과정이고 릴레이션십은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애트를 형성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조금 여기까지는 일반적이고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컴플렉스 디텍터랑 업데이트 리solver가 있는데 컴플렉스 디텍션 메커니즘의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벡터 간의 그래프 DB 간에서도 조금 단순하게 그러니까 몇 번의 엣지를 건너가야 이 노드가 나온다를 떠나서 컴플렉스 디텍터랑 동일한 정보가 두 번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케이스예요. 엔티티 익스트랙터랑 릴레이션 레이터가 기본적으로 LLM에 의존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진 엔티티를 두 번 생성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준환이라고 작성할 수 있고 제 이름을 준환이라고 영어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지금 형성하려고 하는 BEL 페어, 그러니까 노드 엣지 시멘틱 페어를 보고 이것들이 같은 노드인지 아니면 다른 노드인지 아니면 같은 릴레이션인지를 판단해서 이것들을 시메트릭 시뮬레이터를 구성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동일한 팩트가 두 번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 컨셉트입니다. 코드상에서 공개된 것들이 적어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그리고 이거는 여기 코드가 공개가 안 됐는데 그럼 이건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뭐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논문만 있고. 어, 사용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코드가 네오포제 네,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커머셜 네, 소프트웨어로서 기능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네오포제를 사용을 또 하고 램저로 그래프가 들어와서 램저로 아까 보신 아키텍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병렬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병렬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사실 코드를 보려고 했던 건 이게 어느 방식으로 램제로에 없는 기능을 했다고 보긴 조금 어렵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것 같아서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아직 그 코드상으로 찾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저 이 부분에서 네.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메모리 관련해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저 논리지 컨플릭트 부분이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메모리 베이스에다가 그러니까 유저 이름은 이송섭이다라고 저장돼 있는 정보가 이미 있고 메모리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그 이후 시점에 뭐 내 이름은 김기범이다 라는 정보가 들어갔을 때 상충하는 정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충하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중에 어떤 거를 팩트로 생각을 해야 될지랑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기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메모리 익스트랙션으로 좀 올라가서 이 mem제로라는 아키텍처는 그러니까 어떤 팩트들 기반으로 노드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프를 구성할지 말지는 선택사항이지만 그 노드라는 거는 어떤 팩트의 기본 단위가 되어야 될 텐데 도대체 팩트의 기본 단위가 뭐지가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컴플릭 문제로 돌아와 보면 어떤 노드가 진짜 운이 나쁘게 한 가지 팩트처럼 보이는 두 가지 팩트를 포함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얘가 잘 떠오르진 않는데요.
그리고 그 팩트 위에 새로운 팩트가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노드의 한 절반만 거짓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주제를 고민해 보신 다른 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다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메모리 스터디를 생각하면서. 진짜 그거는 얼마나 노이즈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 노이즈 중에서 여러 기억 단위들이 뭉쳐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팩트의 기본 단위, 어떤 유닛에 관련된 문제는 결국에 우리가 놀리지 베이스에서 구축하는 그래프의 스트럭처를 변하게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래프 스트럭처가 변했을 경우에 아까 진우님이 말씀하신 어떤 인덱싱이 제일 최적의 인덱싱인가 하는 문제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팩트의 기본 단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기본 단위인 팩트를 어떻게 잘 추출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수학적인 장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LLM한테 프롬프트를 잘 준다 정도의 방식을 사용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당연히 뭐 답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 방금 말씀하신 거의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쵸. 예. 근데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백번 모델을 만들 때 이제 프리 트레이닝 하고, 그 다음 포스트 트레이닝 하잖아요. 네.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 할 때는 일반적으로 RLVR을 많이 쓰죠. 리즈닝 패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 음, 리즈닝 패스라고 하는 게 A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마지막 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그 리즈닝 패스들의 그 노드들을 잘 호핑해 나가는 과정을 모델로 하여금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거기서 그 이 패스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노드들을 정의를 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이 포스트 트레이닝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서 노드를 정의하는 기준이 뭘까라는 걸 탐구해 보면 어떨까? 그것도 좋은 클루가 되겠네요. 네네. 뭐 그런 생각이 음, 드네요. 하나 또 질문이 있는데 중간에 놓친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설명 주실 때 노드랑 엣지를 뭐 어떻게 생성한다, 뭐 어떤 단위로 만든다 이런 얘기는 언급이 안 되었던 거죠? 예시를 들 수는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 장소, 이런 것들이 뭐, 엔티티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하니까 그 두 가지의 릴레이션을 이제 노드로, 엣지로 볼 수 있는데, 안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아까 그 어떤 것들을 팩트로 기준으로 할 거냐를 조금 연기하자면, 도메인마다 너무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기는 해요. 클로드 코드로 코딩을 할 때 제가 원하는 뭐 라이브러리는 이걸 썼으면 좋겠고 이건 이걸 썼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되게 단순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꽤 명확하잖아요. 이 사람은 패스트 API로 랩핑을 할 거고 뭐 이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콜라스를 도입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다른 도메인으로 가면은 팩트의 기준들이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음. 조금 더 뭔가 제가 다른 인더스트리 좀 생각할 수는 없는데 클로즈 코드를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팩트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복합적인 것이 하나의 팩트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거고 단순히 A는 B, B는 C 이런 식으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팩트를 구성하는 기본 유닛은 이 에이전트나 데일리 컨버세이션이 아닌 이상 뭔가 특수 목적이 있는 에이전트나 LLM 시스템 경우는 다루는 도메인에 따라서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성능도 그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네요. 도메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네요. 팩트의 단위가. 그러면 이제 램자로 그래프를 했고 런타임 이벤트는 애드의 경우는 익스트랙트랑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흐름으로 가신지 알 것 같고 서치는 세 가지 기준으로 시밀러리티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어떤 메모리를 반환할 것인가를 찾는데 시멘틱 있고 키워드가 있고 이제 뭔가 엔티티 이런 것들은 세 개 다 일단 LLM을 통해서 한 건 아니고 아마 하나는 스페이스였고 하나는 뭔가 기본적인 시멘틱 임베딩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세 가지로 하고 그 세 가지를 코사인으로 어떤 함수였을지 기억이 안 나요.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반환해서 그러니까 탑 5가 될 수 있고 탑 10 있고 이런 거 타이퍼 파라미터로 해서 그것들을 반환한 다음에 에이전트 시스템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아까 메모리 케이스들을 네 개를 보면 램제로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좀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서치 단에서는 레그보다 좀 향상되어 있긴 했지만 뭔가 서치 단에서의 성능을 높이겠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성능을 높여서 데이터를 찾기 쉽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조금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감안해 두고 싱그룹, 멀티옵, 템포럴, 오픈 도메인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싱그룹은 사실 여기서 가장 명확한 가장 싱그룹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팩트 단위로 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멀티옵은 전용 메커니즘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래프를 사용하면 뭔가 성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페이퍼가 준 이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큰 성능 차이를 보이진 않았어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세수치가 성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용 메커니즘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템포로는 일단 모든 팩트의 타임스탬프 데이터랑 뭔가 UI, ID 같은 것들을 일단 적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그냥 하나의 단순히 인베딩을 딱 넣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임스탬프도 넣고 언제 크리에이트 된지 이런 것들을 넣는데 타임스탬프 데이터가 일단 있기 때문에 템포로는 조금 더 강한 면을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아주 뛰어나고 볼 수는 이건 조금 어렵긴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이 있고 오픈 도메인은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에 대한 그 이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싱글옵과 멀티옵과 이 램제로 상에서 성능을 자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많이 여러모로 여러 가지 예전시스템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마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픈 도메인이 이렇게 되었고 디스커션 메터를 보자면 그 전에 전 페이지에서요. 네, 저 전 템포럴 페이지. 아니 15페이지. 네. 저 네, 템포럴한 정보 있잖아요. 네. 저거는 딜리트 메커니즘을 통해 대응이라고 말씀 여기 써놓으셨는데 딜리트 메커니즘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네, 딜리트를 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딜리트라는 게 좀 리스크가 높으니 그거를 현재 오픈소스 현재 GitHub 최신 버전에선 제거를 했고 근데 네, 그러면은 뭐 나는 김기범이다 나는 허준환이다라는 게 동시에 메모리에 들어있으면 뭐가 진실인지 딜리트가 없으면 알 수가 없으니 대신에 템포럴한 정보를 도입을 해서 더 최신 거를 진실로 믿겠다라는 차원에서 저거를 추가한 거 아닌가요? 아니 원래부터 있던 논문에 있던 기능인 건가요? 딜리트 기능 말씀하실 건가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딜리트 기능은 논문상에서는 있는 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 템포럴은 정보요. 저 타임스탬프 메타데이터를 삽입하고 저걸 갖고 오는 저 기능. 네, 타임스탬프 데이터는 논문에는 오히려 있는 기능이고 지금 코드베이스 상에서는 구현되어 있지 않은 기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 타임스탬프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려도 게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타임스탬프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나는 뭔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면 2020년에 타임스탬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 그 그러니까 램제로 DB가 들고 있는 정보는 타임스탬프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에이전트에 전해주지 않고 실제로 전해주는 건 이 메모리가 언제 생겼느냐예요. 그러면 그래서 네. 타임스탬프 데이터가는 안 주는데 언제 생겼느냐를 준다는 게 그러면 그 두 개의 시간 정보가 다른 거예요? 그 두 개의 시간 정보는 그러니까 다르죠. 어떤 시간은 어떤 시간인 거예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텍스트 내에 들어있는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타임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저는 5월에 어디를 갔다 왔어요. 라고 지금 에이전트한테 하면은 5월은 그 타임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입력한 날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에이전트 시스템한테. 네. 근데 코드상에서는 그거에 대한 메타데이터로 따로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로.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입력됐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요. 그러면 메모리에 나는 내일 뭘 할 거야라고 뭐 2023년 1월에 기록을 해놔서 그걸 갖고 왔다면 네. 거기에 그 메모리에 있는 그 이게 언제 기록됐는지를 파악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일이라 함은 이때겠구나라는 걸 그
LLM으로 하여금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보만 주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거를 작성하면서 생각했던 다른 케이스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조금 상반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LM한테 모든 어퍼레이션 시스템에 지금 딜리트 메커니즘이 없다고 해도 딜리트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딜리트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입력한 정보가 있고, 이틀 전에 입력한 정보가 있으면, 이틀 전에 입력한 정보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타임스탬프에 대한 데이터를 이게 더 최신이다라는 거를 조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템포럴한 문제를 그러니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정보를 줌으로써. 알겠습니다. 네, 최신은 조금 더 가중치를 둠으로써. 네,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라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네, 15페이지에 지금 4개 개념이 저 용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케이스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지금 나눠진 건지가 좀 명확하게 안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템포럴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그냥 데이터에 메타데이터, 타임스탬프 메타데이터가 들어있는 거네라는 그런 숙성적인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속성을 싱글옵도 템포럴, 사용하는데, 네, 싱글옵도 그러면 템포럴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게 명확하게 신, 나눠지는 케이스인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대화로 이해한 바는 네, 싱글옵이라는 건 그냥 그 유저 쿼리에 대해서 하나의 유사도 높은 뭔가 정보를 주는 거고요. 네, 멀티옵이라는 거는 이제 n개를 받아가지고 그 n개의 연관성을 에이전트가 추론해서 멀티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입장에서 보면은 싱글옵 같은 경우에 하나 주는 거고, 멀티옵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주는 거고. 근데 네, 템포럴은 이제 그 데이터의 속성이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죠. 이 나뉘어지는 게 뭔가 같은 기준으로 딱 나눠지는 느낌이 안 들어서요. 아, 이게 템포럴의 속성이면은 싱글옵인데 템포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러니까 싱글옵과 멀티옵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확실하게 나눠지고, 템포럴과,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준으로 여러 개를, 그러니까 서로 교집합이 없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오픈 도메인은 싱글옵이 될 수 있고 멀티옵이 될 수 있고 단지 이 오픈 도메인이라는 저 문제는 그러니까 LLM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참조하기 위해 서치를 해야 되는 거고 템포럴은 멀티옵의 일부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 조금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자면 그거의 템포럴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참고해야 된다. 하지만 템포럴인데 멀티옵이지 않은 부분은 그러니까 교집합이 아닌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말이 엉키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 시간 속성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시간 속성에 대한 것이 답변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게 템포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시 말씀하신 한번 것처럼 하나의 스탠다드로 네 개를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나눈다라는 표현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뭐 리트리버 태스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태그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 네, 복잡한 리트리버 태스크는 멀티홉이라고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시간에 대한 질문이 들어간 경우에는 템포럴라는 태그를 붙일 수 있고 이게 어떤 유니크한 하나의 태그를 특정 싱글 태스크에 대해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 여러 개의 태그를 붙일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메모리의 유스 케이스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메모리 케이스라기보다는 그 메모리 뭐 리트리버 케이스라고 보면 되지 않, 음, 태스크의 그 케이스라고 테스트,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느낌적 느낌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램제로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 아까 사실 디스커스를 중간중간 좀 많이 해서 딜리트 오퍼레이션도 얘기를 했고, 질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했고, 여기까지 있었는데, 말씀을 좀 디스커스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보면서 조금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기본적으로 벡터 서치의 스레시홀드를 좀 그러니까 서치를 가져올까, 유사한 이제, 기본적으로 벡터 인베딩으로 유사한 것들을 가져오는데, 이런 것 가져올 경우 모든 메모리 시스템 겪는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동떨어진 팩트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벡터 자체가 어느 정도 시놉틱에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벡터 많으면 많을수록 초기나 중반 구성 단계에서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전혀 연관성 없는 팩트가 한 대여섯 개 나오고 아니면 전혀 그러니까 아예 한 10개가 반환 되었는데 아예 연관성이 없는 것들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노이즈를 추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다른 아키텍처들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첫 번째 그 툴 콜링에 가까운 시스템 디자인이 그러니까 LLM에 크게 의존하는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게 네. 그 메모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메모리가 LLM 뭐가 이게 인코딩 모델이든 아니면 디코더 모델이든 그 LLM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아, 근데 제가 저걸 썼을 때는 그거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리스크 차원에서 봤었을 때 저는 딜리트 오퍼레이션이 조금은 논문을 읽으면서 좀 불안했거든요. 그것을 LLM한테 맡긴다는 것들도. 결국에는 딜리트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뭐 하나의 에이전트가 그 뭐 2년 동안 계속 24시간 돌아간다고 가정하면은 데이터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이잖아요. 계속 어펜드나 중복 없으면은 추가하기만으로는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간의 뇌가 기억 용량이 한계가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딜리트도 있어야 되는데, 그 딜리트를 LLM을 통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나은 고민 아닌가. LLM을 굳이 벗어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외에 뭐, 예를 들어, 디퓨전 기반 LLM 모델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도 LLM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LLM 안에서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뭐 휴먼 인더 룩 같은 걸 좀 넣어볼 수는 있겠죠.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요. 전에 개인적으로 덕질로 막 만들어 보다가 기범님이랑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LLM 자체가 툴콜링을 통해서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너무 LLM에 디펜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막 기억하려고 노력한 거 말고 자동으로 기억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구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유저 메시지 인풋, 아웃풋에다가 LLM이 툴콜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레이어를 하나 더 둬서 예를 들어 유저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그 새로 그 두 번째 레이어가 지금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메모리를 찔러 넣어서 유저의 질문을 어그멘테이션해서 LLM한테 주고 그리고 답변이 나왔을 때도 자동으로 그 LLM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뒷단에 있는 레이어가 자동으로 메모리를 추출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브하게 구현했을 때는 그 두 번째 레이어도 결국 LLM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딜레이가 발생하고 토큰이 너무 많이 쓰여서 포기했었는데 뭐 그런 식의 디자인을 한다면 그러니까 일종의 무의식을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한다면 분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긴 합니다. 재밌어 보이는데, 컨티뉴어스 러닝이 구현되지 않음으로 인한 발악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좀 잘 오해했는데, 저 LLM에 크게 의존하는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결국 LLM 에이전트가 콜링하는 거에 의존하는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아, 그러면 저 말이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리 시스템을 저장하고 하는데 LLM이 쓰인다는 것도 의심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아니고, 툴 콜링으로서 이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냐. 항상 명시적으로 그 에이전트가 콜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한계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던 거군요. 아, 음. 그거는 납득이 잘 됩니다. 아, 준환님 죄송합니다. 기범님 말씀도 그러니까 요즘 근데 저게 문제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쓴 걸 좀 봤는데 저걸 문제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레이턴시 이슈를 제외하고 함수도 나오고 강제 참조를 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네. 방금 송성님께서 그 말씀하신 예가 어떤 예시라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명시적으로 내가 기억해야지라고 기억을 떠올려 볼까라고 시스템 음, 투 싱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거였지라고 무의식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기억을 더듬어 볼까라고 굳이 툴콜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스템 1 정말 그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딱 기억이 나서 하는 건 현재 기준으로는 그 웨이트에 그게 그 정보가 음, 들어가 있는 것밖에 방법이 음. 없으니 결국에는 뭐 컨티뉴어스 러닝이든 아니면은 뭐 뭐든 간에 뭐 백프로브를 그냥 프리트레이닝 하게 하든 해서 뭔가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하게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그런 면에서 저 첫 번째 디스커션 아이템이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캐치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바닐라 RAG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떤 게 그렇게 크게 다른 건지 잘 캐치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RAG를 되게 나이브하게 구현한 거랑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요? 사실 서치에서는 저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RAG랑 크게 다르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냥 뭔가 성능을 뭔가 좀 맞춰서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램즈로가 좀 집중한 부분이 오히려 서치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가져올지 고르는 능력에는 크게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을까 있어서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닐라 RAG는 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때 RAG는 RAG 자체가 데이터를 쌓는 시스템을 크게 고려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막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있지는 않은데 막 하죠, 사실. 그냥 청킹해서 무지성으로 때려 정확해서 박잖아요. 맞아. 네. 그쵸, 그쵸.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팩트가 어떤 건지 기준을 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확실하게 디파인된 부분이 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보를 쌓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능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에이전트의 성능을 뭐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엮고 내가 기가 막히게 어떤 식으로 구성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일단 뭐의 방식이 아니라 에이전트 비유를 하자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정확하게 그리고 데이터를 되게 예쁘게 갖고 모아서 어, 음, 그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뭔가 에이전트 성능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걸 많이 생각한 디자인 입장에서 그쪽이 이제 말씀하신 바닐라 레이션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 생각하기에도 서치 방식은 이게 아주 특별하다 볼 수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데이터 로우 하나를 어떻게 노멀라이즈 할지를 좀 고민한 거네요. 네, 바닐라 RAG에 맞습니다. 대비해서.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봤던 메모리 논문들은 그냥 레그 안에 저장할 때 뭔가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꺼내올지를 쓰지 결과적으로 코어한 건 항상 레그를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렇구나.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레그라는 틀 안에서 갇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25년 기준입니다. 26년은 제가 잘 모르고요.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바닐라 RAG 이건 이제 바닐라 RAG인데 그거 말고도 꽤 요즘 고도화된 시도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라키를 준다든지 등등. 음, 뭐 그런 것들도 여기 뭐 적용해 볼 법합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럼, 네. 이 mem제로의 한계라고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코드 보여주셨잖아요. 12페이지에. 네. 이거 보면 결국에는 어떤 대화가 한번 사이클이 돌거나 아니면은 그 모델을 이 mem제로를 에이전트가 콜할 때 그때만 이 메모리 하네스가 동작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독립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야 좀 예를 들어 문장을 쪼개서 저장하거나 아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걸 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세션이 한번 돌 때마다 그걸 돌리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사이클에서 돌리면 예를 들어 리즈닝도 좀 길게 해가지고 좀 더 엔티티를 더 높은 정확도로 쪼갤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콜 할 때 혹은 세션이 한번 돌아갈 때마다 동작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에 콜 세션이에서 저 함수가 콜되지 않으면 그 기억은 램제로 입장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메모리 논문을 스터디 시작하고 나서 이제 좀 보기 시작했는데
좀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에이전틱하게 돌아가는 메모리 하네스가 정답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